암호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이 아니라 4절에서는 RSA, 즉 공개키 암호의 표준인 이 RS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RSA란 무엇인가? RSA한 암호화, 그리고 RSA한 복호화, 그리고 키쌍의 생성, 구체적 계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A는 비공개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키 배송 문제.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키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키를 어떤 방식으로 이 RSA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키를 보내도 안전하게 암호문을 주고받을 수가 있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SA란 무엇일까요? RSA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자, RSA라는 것은 이 이름은 개발자 3명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그 리베스트, 샤밀, 에들먼이라는 사람 각각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응용은 공개키 암호,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볼 디지털 서명, 그리고 키 교환, 이 3가지 사용되게 됩니다. 공개키 암호 그 자체로도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사실 공개키 암호는 대칭키 암호보다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키를 안전하게 보낼 때만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안전하게 보낸 키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응용해서 이용이 됩니다. RSA에서 어떻게 평문을 암호화할까요? 자, 놀랍게도 이렇게 암호합니다. 앞서 봤던 DES나 AES에 비해서 암호화 과정이 지나치게 간단해 보여요. 자, RSA에서는 평문도 키도 암호문도 일단 숫자로 변환한 뒤 실행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모듈라 연산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연산이죠. RSA 암호화 다음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암호문은 평문에 이승한 다음에 모듈라 n에 대한 결과가 바로 암호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와 n은 무엇일까요? 자, 암호문 C는 평문 P의 이승 모듈라 n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2하고 n이 이 안전하지 않은 채널로 정송돼도 괜찮은 공개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2하고 n을 알고 있으면은 암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하고 n을 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복호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즉 2하고 n은 오로지 암호화를 수행하는 데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2와 n이라는 한 쌍의 수를 알면은 누구라도 암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바로 2하고 n이 RSA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입니다. 또한 2와 n은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생성해서 수신 측이, 즉 암호화된 암호물을 받고 싶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다가 이 2하고 n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복화는 어떻게 할까요? 복화는 암호문에다가 D승을 한 다음에 모듈라 n을 취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암호문이 평문으로 바꿔져요. 여기서 D하고 n은 개인 키에 해당됩니다. n은 공개가 되지만은 특히 이 D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오직 자신만이 갖고 있어야 돼요. 수신 측이
수신축은 E, D, N을 생성하는데 송신축에서다가 E하고 N만 보내고 D는 어디에도 노출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D하고 N이 RSA 복호에 사용되는 키고 D와 N도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E하고 D가 또한 수학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RSA 암호화하고 복호화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개되는 키, 즉 수신 측이 만들어서 송신 측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키, 안전하지 않은 채널일지라도 E하고 N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평문 E 모듈라 N 이렇게 할 때 E하고 N이죠. 그리고 개인 키 D하고 N, 여기서 D는 절대로 공개되면 안 됩니다. 개인이 비밀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는 이렇게, 복호화는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신 측이 이 E하고 D하고 N을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E하고 N을 어디다가 공개를 하든 또는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송신 측에다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신 측은 E하고 N을 이용해서 평문 P를 암호해 줍니다. 자, 이 암호문이 평문 암호문이 수신 측에 전달되면은 수신 측은 D하고 N을 이용해서 평문으로 복화를 수행하죠. 자, 그러면 이런 키쌍 E하고 N 그리고 E하고 N 그리고 D는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수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절차는 N을 먼저 구해요. 이때 N에 대한 N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L을 구해요. L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E하고 D를 구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N을 구하기 위해서는 큰 소수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작은 소수가 아니에요. 큰 소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2개의 소수 각각 P하고 Q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N은 이 2개의 소수 P하고 Q를 곱한 결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L은 RSA 암호화나 복호화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키쌍을 만들 때 이 L 값을 이용하게 돼요. 여기서 L은 LCM P-1, Q-1인데 즉 P 소수 앞서 선택한 소수 P-1하고 Q 앞서 선택한 소수 P하고 Q를 각각 -1 해서 얘들의 최소 공배수 값을 바로 L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공개키 중에 정송되어야 하는 것 중에 1은 어떻게 구할까요? 2는 공개키 중에 하나인 2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2여야 돼요. 자, 여기서 앞서 구한 2는 1보다 크고 L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2하고 L의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됩니다. 즉 2하고 L은 서로소라는 것이 돼야 돼요. 서로소는 여기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2하고 서로소 관계라는 것은 2하고 L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2와 L은 서로소 관계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람이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아무거나 다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는 어떻게 구할까요? D도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는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아까 2를 구할 때하고 동일하죠. 1보다 크고 L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D는 비밀키죠. 자, 그리고 2하고 D를 곱한 다음에 이 L 값으로 모듈라 연산을 취했을 때 그 결과가 1이어야 됩니다. 즉 2하고 D가 뭐예요? 서로 곱셈의
여건 관계에 있는 거죠. D가 즉 2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죠. 모듈라 L의 연산의 세계에서요. 자, 이래야 복화했을 때 원래 평문이 될 거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여건을 곱하는 거니까. 자, RS에서 키쌍 생성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n을 구한다. 의산함수 생성기로 큰 P하고 Q를 구해요. 여기서 P하고 Q는 소수가 돼요. 이거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은 의산함수 생성기로 소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소수 판별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임의의 큰 소수를 구한 다음에 임의의 큰 난수 생성기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것이 소수 판별법을 통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요. 만약에 소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P나 Q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소수 판별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이것이 소수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확률적으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이 그래서 확률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소수라고 판별을 했는데 이것이 아닌 소수가 아닌 확률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소수 판별법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뭐 그런 방식도 취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확률이 좀 소수가 아니라고 판별할 확률이 또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소수 판별법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P하고 Q를 곱해서 값 N을 얻고 그 다음에 L을 구합니다. L은 소수 P하고 Q를 마이너스 1한 것에 대한 최소 공배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2를 구한다. 그 다음으로 2는 1하고 L 사이의 값, 그리고 서로소 관계에 있는 값 중에 여러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비밀키 D를 구한다. 역시 L보다 작은 값이고 이 D는 2하고 곱셈에 대한 여건의 관계, 모듈라 L 연산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의 관계여야 된다는 점이죠.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공개키는 PRNG,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의산함수 생성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2를 구한다. 의산함수 생성기가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키는 이 2하고 여건의 관계, 그리고 n은 소수 PQ를 곱한 거, L을 어떻게 구하냐, 2와 L과 관계는 뭐냐, 이런 것들이 그림 6-7에 쭉 나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작은 수를 사용해 가지고 RSA가 실제로 암호화 복화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소수로 사용될 P하고 Q가 너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하고 Q를 선택해 보죠. 소수 1과 자기 자신을 갖는 수 각각 17하고 19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n은 P 곱하기 Q라고 했었죠. 17 곱하기 19에서 323이 됩니다. 다음에 L은 P-1하고 Q-1의 최소 공배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16 곱하기 18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16 곱하기 18이 아니네요. 144가 16 곱하기 18의 최소 공배수인데, 그러면 16 곱하기 얘는 14인가? 네, 14에 해당이 되고 얘는 18 곱하기 13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래서 144가 최소 공배수다. 다음에 2를 구하자. 일단 가능한 2가 되기 위해서는 L과 서로소 관계여야 된다.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돼요. 이 L값 144하고 최대 공약수가 1을 만드는 수들이 어떤 게 있냐?
쭉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는 점입니다. 5, 7, 11, 13, 17, 29, 31. 주로 소수예요. 주로 소수가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중에서 5값을 좀 작은 값을 선택을 했어요.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값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구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d는 모듈라 l을 5. 여기서 l 값이 144인데 이 5 곱하기 무언가를 모듈라 144 연산했을 때 1을 만드는 수는 29에 해당이 됩니다. 145라서요. 그래서 D 값으로 145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키 2하고 N, 5하고 323으로 정해졌고, 개인 키는 29, 323으로 각각 정해졌다라고 하도록 하죠. 자, 암호화를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평문은 N, 323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라는 또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큰 소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에 해당이 되죠. n은 p 곱하기 q인데 이 소수가 일단 너무 작게 되게 되면은 암호화할 수 있는 평문의 크기가 제한이 되겠죠. 자, 일단 평문을 그 123이라고 하고 암호화를 수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뭐 계산은 생략하고 얘의 계산이 225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계산기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복구했을 때 사실 225의 29승은 좀 크죠. 일단은 암호문이 225 나왔는데 D는 29니까 323 어쨌든 모듈라 연산을 수행하면은 원래 평문 123이 나옵니다. 225의 29가 사실 크기 때문에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지금 이제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계산기로 225의 29승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32비트짜리에서는 이게 연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더라도 얘를 쪼개서 써야 됐어요. 자, 일단 29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9로 쪼개질 수가 있죠. 그래서 225의 10승 곱하기 225의 10승 곱하기 9승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반복이 되니까 일단 하나만 구해도 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220 각각 그래서 구해요. 모듈라 연산 취했을 때 225의 10승 모듈라 323은 16 그리고 9승 모듈라 323은 19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쪼개 가지고 얘를 16, 16, 16 또 191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곱한 다음에 다시 모듈라 연산 취하고 123이 나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작은 수로 했는데도 이렇게 계산의 규모가 커요. 자, 근데 RSA는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이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죠. 일단 암호 방식이 공격 암호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암호문을 얻어 가지고 여기서 쉽게 평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 공격 시도하는 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하고 n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또 d를 구하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 또한 이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식 또한 알려져 있죠. 그래서 2와 n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d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간자 공격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공격키 암호 RSA를 사용했을 때 공격자 또는 이 암호를 분석하는 해독자가 가진 정보가 무엇이 될까요? 일단 암호 해독자가 알고 있는 것, 공격자가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암호입니다. 도청에서 구하고 이와 n도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즉 공개키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요. 자, 그리고 암호 해독자가 모르는 건 뭐가 될까요? 일단 평문 모르겠죠? 해독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인키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개인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소수 PQ 그리고 이 PQ를 이용해서 만드는 값 L도
역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암호문은 평문의 2승 모듈라 n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이 간단하니까 이런 영영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산대수 문제에 해당이 돼요. 이산대수 문제란 바로 이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대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듈라 연산이 없고 뭐 이제 p의 2승은 x다라는 뭐 이런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x 알고 2 알면은 p가 뭔지 노그로 취해 가지고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듈라 n 연산이 있는 이산대수 문제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으로 반대죠. 암호문이 있고 모듈라 n이 있고 2가 있을 때 이 평문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산대수 문제고, 이 이산대수 문제를 고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SA가 안전한 이유는 바로 이 이산대수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는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가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작은 소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는 또 쉽게 해결될 수가 있고, 따라서 큰 소수를 이용해야 이산대수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다음으로 이제 전사 공격 시도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해독자가 아는 것은 E하고 N하고 암호문이고, 여기서 해독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D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D에 대한 전사 공격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이 D가 우리가 앞서 본 거하고는 다르게 매우 큰 소수로, 랜덤한 소수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D의 비트 수는 클 거고, 크면 클수록 이 공격은 점차 어려울 겁니다. 실제 RSA에서 P와 Q의 비트 수로 사용하는 것은 512비트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N은 1024비트 이상을 이용하게 될 거고, E와 D는 N과 같은 정도의 크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024비트 정도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D를 찾으려면은 E의 1024비트 수준의 전사 공격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또 세 번째로 E와 N으로부터 D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앞서 D를 구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E는 D에 대한 모듈라 L의 연산에서 E에 대한 역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 근데 L이 공개되어 있지 않죠. 자, E하고 N만 보내고 L은 공개되어 있지 않죠. 저 L을 알기 위해서는 또 소수를 알아야 되죠. 두 소수를. 자, 근데 암호 해독자 또는 공격자는 이 소수 P와 Q를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해독자는 D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RSA 안정성을 위해서 소수 P하고 Q를, 그래서 암호 해독자가 비밀키와 마찬가지로 모르게 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E하고 또 N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N은 P 곱하기 Q 두 소수의 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를 이 N 값을 소인수 분해해서 두 소수 P하고 Q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N은 P 곱하기 Q라는 관계식을 공격자가 알고 있고 N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P와 Q는 소수이기 때문에 N으로부터 P하고 Q를 구한다는 것은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뭔지 역시 계산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산대수 문제하고 유사하게 이 소인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큰 수를 고속으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만약에 발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RSA를 깰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간단히 수행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직접 시도해 보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산대수의 어려움,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 이 두 가지 때문에 RSA가 안전한 암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소인수 분해를 또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P하고 Q가 암호 해독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하고 Q는 의산함수 생성기로 생성을 하게 되겠죠. 자, 의산함수 생성기로 큰 수를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산함수 생성기의 품질이 만약에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은 P하고 Q를 암호 해독자가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 의산함수 생성기가 생성하는 난수의 주기가 짧아가지고 난수들이 특정 짧은 주기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예측이 훨씬 난수 주기 생성 주기가 긴 경우보다 예측의 주기가 훨씬 쉽겠죠. 주기가 이제 끝났고 다음 주기에 이 난수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죠. 기타 RS에 대한 공격들. 얘는 소인수 분해에서 P와 Q를 구할 수 있으면은 D를 구하는 과정에 이룰 수가 있겠죠. 또 D를 구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D를 구하는 것이 N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같은지 아닌지 이것도 명확히 증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요. 또한 N을 소인수 분해하지 않아도, 즉 소수 P하고 Q를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E하고 N으로부터 D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중간자 공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중간자 공격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자, 앨리스하고 밥이 있으면은 도청자 이브가 중간에서 앨리스한테는 밥인 척, 그리고 밥한테는 앨리스인 척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위장에 해당이 되죠. 자, 이 경우에서는 RSA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해 줄 수가 있는데 RSA 자체가 해독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밀성을 침해하는 공격에 해당이 돼요. 자, 공격자 멜로리, 2부가 아니라 멜로리라고 하죠. 멜로리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송신자에 대해서는 수신자처럼,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송신자처럼 행세하는 공격, 중간자 공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자 공격의 절차. 자, RSA 자체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RSA가 갖고 있는 RSA가 이 중간자 공격 시나리오에서 멜로리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앨리스는 밥의 공격키를 요청해 줍니다. 자, 앨리스, 앨리스가 이제 나는 밥한테 보낼 게 있다. 그럼 밥 네가 공격키를 만들고 개인 키상을 만들어서 공격키는 나한테 주고, 그리고 개인 키를 네가 갖고 있어. 그래야 내가 보낸 암호문이, 이 공격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복화가 너한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멜로리는 앨리스의 근데 도청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멜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밥은 도청해줍니다. 밥은 자신의 공격키를 앨리스에게 전송해줍니다. 만들어서 전송하겠죠. 2하고 n을 만들어서 전송해요. 근데 얘가 바로 앨리스한테 가지 않고 멜로리가 이것을 탈출해 버립니다. 즉 멜로리는 밥의 이 메일이
앨리스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밥의 공격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멜로디는 이 밥의 공격키를 보내지 못하게 한 대신에 자신이 키쌍을 만들어요. E 프라임, N 프라임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것이 밥이 만든 것처럼 위장해서 앨리스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앨리스는 자신의 메시지를 밥의 공격키로 암호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밥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멜로디한테 받은 밥이 만든 것처럼 위장한 공격키를 이용해서 전송을 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앨리스는 암호화한 메시지, 실제로는 멜로디가 만든 공격키를 이용해서 만든 메시지를 밥에게 전송해 줍니다. 멜로디는 앨리스의 암호 메일을 갈취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키로 그 다음에 복구합니다. 그래서 평문을 확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멜로디는 앨리스의 행세를 하면서 위조 메일을 만들고 이번에는 보존해둔 밥의 공개키를 써가지고 위조 메일을 암호한 다음에 이제 밥에게 전송해요. 자, 이러면은 완벽하게 앨리스한테는 밥인 척하고 밥한테는 앨리스인 척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림을 통해서 중과자 공격에서 어떻게 RSA가 무력화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밥에게 공개키를 요청해 줍니다. 멜로디는 이 공개키 요청이 이것을 이제 멜로디는 공개키 요청을 도청하고요. 야,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밥한테 공개키가 오겠지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밥은 이거 앨리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공개키를 보내죠. 자, 이 공개키가 앨리스한테 바로 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멜로디가 탈취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밥의 공개키를 저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멜로디는 밥의 공격키를 이용해서 암호한 것을 밥에게 전송했을 때 밥은 얘를 수신해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격자 멜로디는 탈취한 밥의 공격키 대신에 자신이 키쌍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얘를 밥의 공격키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앨리스에게 보내요. 자, 그럼 앨리스는 이 공격키가 밥이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암호문을 만들어서 밥에게 보내죠. 자, 이 암호문이 수신자 밥에게 전달되면 복화가 안 되겠죠. 다른 공격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이 암호문을 멜로디가 못 가게 막고 중간에 역시 탈취를 해줍니다. 자, 탈취를 하고 마치 멜로디는 마치 앨리스가 만든 메시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개키로 이번엔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수행한 다음에 밥에게 보내게 돼요. 밥은 개인키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키로 복구화를 수행하게 됐죠. 즉 이 과정에서 뭐 공격자 멜리가 자신에게 뭐 이득이 되는 정보, 뭐 계좌 정보 같은 것들 자기 걸로 뭐 위장해가지고 보내고 이러면은 거기다 뭐 돈을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또 선택 암호문 공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구 오라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메일 데이터를 송신하면은 그것을 암호문으로 간주하고 해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드백들을 이용해 가지고 키 값을 알아내거나 뭐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요. 일단 선택 암호문 공격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수신자 밥인 상황이죠. 수신자가 밥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암호문을 가지고 이것과 대응되는 평문쌍을 수집하는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권한이 있어야 돼요. 밥에 뭐 PC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복구 오라클이라는 것은 이메일 데이터를 송신하면은 그것을 암호문으로 간주하고 해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해신할 때 뭐 여러 가지 피드백하면서 해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 정보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평문이나 키에 관한 정보를 추정해 나간다는 거죠. 선택 암호문 공격, 그 복구 오라클 공격을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대상인 암호문은 제외예요. J4 오라클 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넌센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네트워크에서 오류 메시지 반환을 악용하는 공격입니다. 위조 암호문을 즉 여러 차례 전송해서 반환된 오류 메시지나 타이밍 정보를 활용해서 평문을 추측하는 거예요. RSA의 경우에서는 선택 암호문 공격으로 약간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왜 하냐면은 뭐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통신 오류인지 뭐 암호화가 잘못된 건지 뭐 이런 것들 송신 측에다가 이제 뭐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통신에서 무결성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역으로 암호 암호의 이제 기밀성을 해치는 요소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RSA 그래서 OAEP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RSA를 개량해서 이러한 선택 암호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암호문에 인증 과정을 추가했어요. 정당한 송신자나 수신자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암호문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앞서 봤던 중간자 공격 같은 경우에서도 이 RSA가 그런 부분 인증에 대해서 RSA가 이 위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요소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전송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전한 정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문 핵심값하고 정해진 개수의 0 등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증 정보를 평문 앞에 추가한 다음에 RSA로 암호하게 돼요. 복구하게 되면은 RSA로 복구하는 후에 선두에 이 앞에 이제 붙인다라고 했었죠. 이 인증 정보를 이 인증 정보가 올바르게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류로 판정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제 얘를 해독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피드백하거나 하는 것들을 금지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격키 암호가 있습니다. 엘가말 방식이라는 거, 엘거멀리 만들었어요. 이 RSA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 N에서 N으로부터 PQ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엘가말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산대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에 더 집중해서 만든 공격키 암호 방식이에요. 그리고 엘가마 방식 암호에서는 암호문의 길이가 평문의 2배가 되어 버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누피지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고요. 라빈 방식, 그리고 라빈이 만들었습니다. 라빈이 만든 공격키 알고리즘입니다. 라빈 방식은 모두 M으로 평방근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요. 라빈 방식 공격키 암호의 해독은 소인수 분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타운 곡선 암호. 이것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RSA에 비해서 비트 수가 적기 때문에 연산 처리 속도가 좀 더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왜 타운 곡선 암호냐? 사실 수학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타운 곡선 위에다가 곱셈을 정의하고 이 곱셈이 역시 영영산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산대수나 소인수분해 모두 역연산이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똑같이 역영산이 어려운 또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서 수학적 연산을 발견해서 적용한 것이다 라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키 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의문, 공격키 암호는 대칭 암호보다 기밀성이 높은가? 자, 이것만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의 비트 길이에 따라서 기밀성의 정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공격키 암호든 대칭키 암호든 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기밀성의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뭐 AS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개의 키 길이를 사용하게 되죠. 자, 공격키 암호하고 대칭 암호의 그런 키 길이 이어서 1024비트의 키 길이를 갖는 공격키 암호하고
128비트 길이의 키를 갖는 대칭 암호에서는 비트 길이가 긴 공개키 암호 쪽이 더 안전한가? 역시 아니다. 공개키 암호의 키 길이하고 대칭키 암호의 키 길이는 또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표는 존재합니다. 전사 공격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강도를 갖는 키 길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대칭 암호가 128비트일 때 공개키 암호는 2304비트여야 되고, 여기 제일 작은 거 56비트일 때는 공개키 암호는 384비트 정도 수준이 같은 강도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가 그럼 있다. 키 배속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암호화 방식인데 대칭 암호가 필요하지 않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정도의 기밀성을 갖는 키 길이의 경우 공개키 암호는 대칭 암호보다 사실 몇백 배나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긴 메시지를 암호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공개키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역할에만 사용하고 그 이후의 전송은 대칭키 암호화를 이용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RSA와 소수. RSA의 키쌍을 모두가 자꾸 만들어 버리면은 그 사이에 모든 소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수 다 쓰면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소수를 재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밀성을 해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나 그럴 염려가 없다. 왜냐, 51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의 수가 대략 10에 150승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더라고 해요. 소인수 분해 관련해서 RSA로 암호화할 때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할 필요가 있나? 아니다. RSA 암호에서도 복화에서도 그리고 키쌍의 생성에서도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할 필요는 없다. RSA를 해독하는 것은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인수 분해를 고속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RSA는 해독이 될 수가 있죠. NPQ에서 각각 P하고 Q를 알아낼 수가 있죠. 또한 RSA를 해독하려면은 소인수 분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아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n은 몇 비트 길이가 필요하나, 여기 시간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 아주 긴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맞추겠죠.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마치 전사 공격도 결국에는 현실적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P하고 Q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자, 512비트로 주어진 한 수는 1999년 8월에 소인수 분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이 512비트로 주어진 한 수가, 예를 들면 여기서 n이에요. 그래서 P하고 Q를 얻는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1990년 8월에 소인수 분해가 시작이 됐어요. 즉 9주간의 사전 계산이 필요했고요. 그 이후에 5.2개월간에 걸친 무려 292대 컴퓨터에 의한 계산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당시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즉 이만큼의 컴퓨터 자원하고 시간을 들여서 겨우 한 개의 수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RSA 랩이라고 이제 RSA를 개발한 연구자들이 만든 이제 뭐 연구소가 있는데, 이 RSA에서 사용되는 L이라는 것을 소인수 분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는 것을 뭐 일종의 홍보도 할 목적으로 숫자 몇 개를
n에 해당되는 숫자 몇십 개 정도를 1991년에 발표를 했어요. 소인수분해 해보라고. 하면은 저기 할 때마다 $20,000씩 줬습니다. 상금으로. 2007년에 다 이제 끝났고요. 지금 해도 돈을 못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640비트 같은 경우에 이런 수였는데 2005년 11월 2일에 소인수 분해가 됐습니다. 704비트짜리 강의 자료는 안 됐다고 했는데 얘가 옛날 거라서 그래요. 끝났어요. 이제 해도 돈 못 받아요. 자, 어쨌든 뭐 이게 보시죠. RSA가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이 기밀성은 보장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소인수 분해의 어려운 이산돼서 어려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만 뭐 일단 기억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공개키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